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노예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예. 와우. 오늘은 날이 진짜 덥잖아요. 요즘 더워지니까 입맛이 좀 없어지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여름만 되면 좀 입맛이 떨어지고 뭐 먹어야겠다 이런 좀 식욕이 사라지는 게 있는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방송국 노예들이 이제 식욕을 돋구게 하는 콘텐츠를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칠봄한테 거는 기대가 매우 커요. 칠봄이 아주 밝게 웃고 있어요. 아니 제가 밝게 웃은 이유는 저는 이 주제를 선택했을 때 더울 때 입맛이 떨어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더우면 또 더위에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그래 이렇게 우리랑 사고가 다르다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 그러면 칠봄이의 순서를 좀 잘 정해봅시다 우리. 그러게. 제일 재밌는 거 제일 앞에 놔야 되지 않아요? 그래 그럼 그런가? 제일 재밌는 좋아. 기대 우리의 기대를 이제 안고 있는 칠봄을 먼저 하고 아니 근데 그 다음 대충 하죠 뭐.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신나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아니야 저가 좋은 나는 칠봄의 아니야. 어떤 안목을 믿어. 당연하지. 음식에 대한 안목은 탁월해. 칠봄이 그 얘기 할 때 표정을 본인이 안 봤죠? 제 안목을 곤란하네. 이랬는데 또 약간 억압실패. 진짜 눈물 나네요. 우리 칠봄이 짝수화해서 이렇게 크게 이제 저는 약간 토속적인 거 좋아하는데 토속적인 잘안 맞아요. 이분들은 너무 좀 글로벌해가지고 토속적인 너무 것만 기대되고요. 살기 좋아. 너무 기대됩니다. 한번 그러면 해보시죠. 7번부터 먼저 한번 영업을 와. 해보시죠. 저는 여러분 보셨나?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라는 뭐 다시 EBS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라는 EBS 음식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EBS. 근데 제가 좋아하는 편은 그 아시아 맛기행이라고 아시아 맛기행이라고 세 가지 그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이렇게 세 곳을 가가지고 음식을 직접 먹어보고 소개하는 콘텐츠인데 이게 그 약간 이 제목만 들으면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2014년에 나왔는데 요게 조금 약간 셀링 포인트가 백종원 씨가 나와요. 아, 진짜? 네. 그 시절에 근데 세상에. 2014년에는 백종원 씨가 유명하지도 그치. 않고 마리텔에도 안 나왔을 그냥 외식 경영 전문가 시절인데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먹방 와. 여행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그 보셨나요? 물어보셨어요. 뭔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봤어요. 그 차이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저 칠봄이 진짜 인정. 왜? 칠봄 진짜 찐이다. 정말 요리 컨텐츠에 진짜 찐이야. 아니요? 왜냐면 감사하네요. 저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너무 좋아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근데 우연히 이제 저 같이 사는 사람이 또 요리 프로그램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도 그 사람 때문에 같이 봤는데 제 같이 사는 사람이 어느 날 백종원이 나오는 뭔가 이상한 거 좀 또 오래된- 그런 아시아 음식계를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찾아서 아니, 보셨나 보네요. 여기도 찐이다 정말. 그래서 나는 그분은 찐이 진짜 같이 사는 사람도 찐이다. 그러니까 이게 울고 뭐야? 드시다. 이게 뭐야? 왜 백종원이 또 나와? 이거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야? 이랬어. 그랬더니 이것은 EBS에서 만든 2014년도인데 둘이 유튜브에 정말 같이 꽁치리 참- 동거인과 같이 네. 유튜브를 하면서 생각이 바르시다. 와 진짜 어. 나 소름 돋았어 지금. 말씀을 진짜 이거 꼭 봐야 돼요. 이거는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봤으면 와, 진짜. 아니 근데 지금이랑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때도 말을 엄청 잘하고 재밌어요. 거기서 백종원 씨가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방송 천재 그런 느낌이 났고 그래서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좋아하셨던 분들은 뭐 담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요게 가장 그 매력이 있는 거는 백종원 씨가 먹을 때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스프파에서도 그렇지만 너무 좋아해. 그래서 본인 입으로 욕심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있는 메뉴를 다 시켰다 이러면서 그 최소 3개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거를 남기지 않고 다 먹어요. 다 먹는데 막 다 먹어야 돼 이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 어떻게 너무 맛있어 막 이러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뉴가 몇 가지든 싹싹 비워서 맛있게 먹고 그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머머머 너무 잘 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고 또 하나는 맛 표현을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맛기행이나 이런 콘텐츠를 보면은 설명을 이렇게 너무 설명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음식을 둘러싼 인문학적 정보나 역사도 흥미롭긴 하지만
그게 그 맛 자체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찐이다 찐. 진짜. 그래가지고 근데 백종원 씨는 또 맛을 설명하기 전에 와 이거는 뭐라서 맛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감탄사와 표정으로 일단 그 맛을 보여줘요. 시각 그 감각적인 정보로.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그 기본 맛 정보를 알려준 다음에 안 먹어본 사람들은 상상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상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약간 뿌리는 식으로 설명을 되게 잘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베트남 그 하노이에 가서 그 커피를 먹었는데 딱 먹고 막 표정이 막 어우 정신이 너무 확 든다고. 오 정확해. 오 너무 공감돼. 그래가지고 약간 쓰어다 이런 느낌 그래서 아니에요? 정신이 확 든다는 게 뭐지? 라고 딱 제가 생각을 하는 순간 베트남은 커피가 진해서 맞아, 진하기로 맞아. 유명한데 연유가 들어있어서 달콤하고 맞아. 근데 그 뒤는 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완전 공감.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인스턴트 커피를 5배 농축시킨 맛이다. 오, 이렇게 맞아, 설명을 맞아, 해요. 맞아. 정말 상상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진짜 그 짱이다. 표정으로 한번 보고 그 기본 정보로 보고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비유까지. 비유로 딱 보니까 오, 진짜 저기를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좋았고 또 그 백종원 씨가 가는 곳이 그냥 고급 레스토랑이기도 하고 허름한 식당이기도 하고 길거리 음식도 먹고 그리고 요리를 그 마을에서 잘하는 가정집도 가거든요. 그리고 가정집도 가는데 좀 음식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고 그 우리나라랑 다른 그들의 방식을 엄청 존중하고 만든 사람을 엄청 치켜 세워줘요. 근데 그게 막 맛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괜찮다. 우리나라도 이런 거를 좀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부드러운 맛이 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치켜 세워주고 거기 그 찍는 그 콘텐츠 배경이 다 여름이라서 좀 더 공감이 되고 저기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음식을 너무 사랑해. 거기서 같이 좀 탐구하고 배우려고 해요. 계속 기웃기웃거려요. 그래서 어머 저건 뭐 무슨 요리하는 거야? 저거 무슨 요리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호기심 있게 그 배우려는 그 자세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말하는 게 제가 이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랑 좀 다른 점인데 나레이션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백종원 씨. 네, 백종원 씨의. 근데 진짜 어색해요. 진짜 최고로 너무 심해. 근데 원래 그분이 약간 말투가 이거 진짜 맛있지 않아요? 이거 이게 이런 건데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레이션은 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는 가장 맛있는 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1, 2위를 다투는 곳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무슨 그 국어책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상에서 나오는 모습은 되게 행복해하고 이거 배우고 싶어 이러면서 이거 뭐예요? 이거 막 그 식당 주인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신다 막 이렇게 하는데 나레이션은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웃겨요. 그래가지고 그런 웃음 포인트까지 있는 아름다운 나 벌써 한 편 다 본 것 같아요. 제가 그 요리는 설명 안 했잖아요. 요리를 또 보면서 한번 재미를. 혹시 태국도 나와요? 태국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베트남 하노이랑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랑 중국 청도가 나와요. 근데 중국 청도는 아예 거기서 중국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게 나오고. 근데 저는 베트남 음식은 분짜나 이런 거는 많이 알았는데 인도네시아는 뭐가 있지? 나시고랭 말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막 길거리 음식도 소개해주고 고급 레스토랑도 소개해주고 이러면서 막 보시면서 또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저는 그 여행은 안 가더라도 이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레스토랑이라도 가가지고 그 백종원 씨가 먹어봤던 그 요리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 지금 베트남 커피 영업당해가지고 나 내일 그 회사에 베트남 커피가 있잖아요. 있어요? 그 베트남 여행 갔다 온 그 팀원이 가루? 가루 사왔잖아요. 큰 거? 네. 그 쓰어다가 진짜 정신 완전 확 들게 하는 카트리 먹으면 토할 수도 있는 뭔가 진짜 근데 쓰고 막 진한가요? 엄청 쓰진 않고 왜냐면 연유가 너무 달아서 단맛이 더 강해요. 근데 회사에 연유도 있어요. 에? 왜? 진짜? 그러면은 내가 연유를 진짜? 왜 사? 아니, 뭐에 타 그러면은 먹으려고 사? 연유를 왜 세호 씨 샀어요? 그거 가루 넣지 말고 그냥 그 G7이나 이런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처럼 이렇게 진하게 만들어서 몇 개를 넣고 거기다 그냥 연유 부으면 돼요. 아 그래? 그러면 그거예요? 쓰어다요? 쓰어다가
맛있죠. 연휴 있으니까 내일 만들어 먹어야겠다. 나. 와우. 오늘 한번 같이 먹어요. 네, 맛평가하겠습니다. 좋아요. 맛만 봐야겠다. 그러면 스푸파랑 그 내레이션 말고 좀 뭐 다른 점이 있어요? 저는 봤다고 했잖아요. 보면서 진짜 스푸파 PD가 이거는 진짜 레퍼런스를 100% 삼았다. 100%예요. 100%. 근데 훨씬 세련됐죠. 스푸파. 왜냐하면 훨씬 한 4년, 5년 뒤에 나온 네. 프로그램이니까 훨씬 세련됐고 영상미도 훨씬 좋은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근데 어쨌든 근데 어쩔 수 없이 저예산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맞아. 티가 나서 보면 EBS 특유의 그 다큐멘터리 시리즈들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약간 그런. 맞아. 근데 아, 가끔 그런 감성이 좀 난 좋아.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특히 음식 주제나 이런 세계 해외 나오는 뭔가 다큐멘터리를 그렇게 막 사실 안 봐요. 왜 가끔씩 EBS에서 백종원 씨 말고 딴 사람이 나와서 그냥 뭐 그 마을 가서 왜 뭐 해먹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의미 없이 그냥 쭉 보거든요. 약간 그런 포인트라면 그 아틀라스 그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너무 뭐 올드하진 않고 그러니까 1화를 보면은 뭐 국수의 고장 하노이로 들어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노이.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봤었는데 그 2화 인도네시아 편에서는 그냥 약간 요즘 감성처럼 인도네시아의 파당이라고 그 한국 백반집처럼 엄청 그 우와. 반찬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밥이랑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하면서 갑자기 백종원이 여기 가운데 앉아 있고 그 반찬을 많은 그 점원들이 놓고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반찬을 놓고 사라지는 뭐 점원들. 수상한 식당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스토리텔링 약간 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재밌네. 1화에 비해서 또 이렇게 변하셨네. 그래서 이런 재미를 또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영업 진짜 잘한다. 그럼요. 재밌어가지고 백종원 씨를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처음 볼 건데요. 와. 나는 지금 칠범이 이렇게 흉내낸 게 진짜인지 다 확인하고 싶어. 진짜요. 얼마나 비슷하게 맞아. 따라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수상한 식당이 있다? 이화 있어요, 진짜. 물음표 금지. 그 제가 영업할 거는 지금 칠범이 가져온 거보다 약간 자극적이라고 지금 생각이 오. 들었는데 어? 좀 잔잔한 그런 EBS 감성을 좀 보고 싶어졌어요. 맞아요. EBS 감성이요. 자극 아무튼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저는 찜할게요. 왜요? 왜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음식 다큐멘터리를 별로 안 봐요. 네, 그냥 잘 이렇게 흥미가 없어요. 저 먹방도 별로 원래 안 보고 유튜브에서도 그냥 흥미가 없어서 잘 안 보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에게 약간 찜은 좀 큰 거다. 큰 거네요. 왜냐면 찜해서 뭐 언젠가는 볼 테니까. 그럼요. 근데 그거는 막 입맛 이런 것보다 저는 막 하노이는 제가 갔었어서 막 그런 약간 추억팔이 겸 반갑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EBS 다큐면 오히려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유롭고 뭐 이제 뭐 점심에 이제 좀 밥 먹을 때 틀어놓고 같이 보거나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찜. 왜요? 나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 왜냐면 저는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가 좀 더 저는 재밌었어요. 봤을 때. 근데 이건 제가 그 요리 콘텐츠에 있어서 약간 하수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는 그냥 볼거리가 너무 전 너무 그 촬영이랑 이런 게 너무 좋았거든요. 음악과 맞아요. 촬영이 너무 좋았어서 와 이런 요리 콘텐츠가 있구나. 엄청 새롭다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그거를 있게 해준 콘텐츠라는 점에서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걸 지금 약간 플레이하기에는 조금 저는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마음. 하지만 저는 오늘 칠보미의 정말 엄청난 전문가스러움을 확인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정말. 정말 찐이다. 멋있다. 울게요. 역대급. 아니 역등 평가. 그런데 찜을 해요 이 사람들아. 왜 그래요 진짜? 아 아니 죄송해요. 저 플레이할게요. 죄송한데 나 플레이할게. 네, 그러면은 낙장이 림실이는 플레이하시고 아니 근데 일단 그 장벽이 있을 뿐 플레이하면 진짜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저도 같이 사는 사람이 되게 이런 음식
다큐 되게 좋아해요. 또 여기 여기 꽁치리에 같이 사는 사람과 7번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근데 이랬는데 말하면 이미 본 거 아니야? 좋은 그럴 분들이랑 수도 같이 있어. 사시네. 올킬 하셨네요. 와 올킬. 와우. 드디어 드디어. 지금 마지막일 것 같아요. 짝수화에서 이렇게 받는 거. 아무튼 좀 멋있다. 그럴게요. 그러면 이 좀 잔잔할 수 있는 아틀라스를 들었으니 그러면 새우 김새우 아 왜 씨의 내가 칠범이 D입니까? 부담되게. 뭔데? 매운맛 요리 대결 아니에요? 아니야. 매운맛 비용? 요리 대결 아니고 넷플릭스의 어글리 딜리셔스라는 다큐 보셨어요 혹시? 네. 아니요. 저는 봤어요. 다 봤어요? 네. 다큐예요? 와, 이거 봐 잽이 안 된다니까. 봤다고? 네. 잽이 안 돼. 와, 근데 나도 봤는데 역시 나는 봤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랑 같이 같이 사는 분이 의지에 따라. 네,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그럼 나만 못 본 다시 거야? 한번 말씀을. 우와, 나 뭐야, 들어보지도 진짜. 못했는데. 저의 영업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들어보지도 못한 거는 근데 그 엄청 저는 나오는데, 집중해서 보지 않아서 아, 영업하셔도 돼요. 뭐 들으시는 분들에게 영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저 들을게요. 어글리 딜리셔스라는 다큐멘터리 음식 다큐멘터리 시리즈고 데이비드 장이라는 한국계 이민인인 셰프가 스타 셰프래요. 저는 이 다큐로 처음 접하긴 했는데 스타 셰프가 메인이고 각종 이제 뭐 셀럽도 좀 나오고 음식과 관련된 뭐 칼럼니스트나 뭐 그런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랑 전 세계를 누비면서 에피소드당 하나의 음식을 주제로 얘기를 하는 다큐멘터리고요. 저는 그 1화인 피자 때문에 보기 시작했는데 전 피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피자를 보는 걸 좋아해요. 또 그냥 피자를 보는 거예요? 피자는 좀 양이 커서 제가 자주는 못 먹는데 그래서 보는 거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거 좋아하고 되게 메시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들고 왔어요. 에피소드는 지금까지 8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주제들은 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피자도 있고 뭐 진짜 바베큐 뭐 이런 것도 있고 볶음밥 뭐 만두 뭐 이런 식의 하지만 그 안에서 갭이 되게 커요. 왜냐면 정말 온갖 뭐 피자라고 하면 온갖 피자를 먹으러 다니고 뭐 전통의 피자를 먹기도 하고 뭐 도미노 피자를 시켜 먹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고 그래서 눈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이 데이비드 장이라는 사람 아까 간략히 소개를 했지만 미국인이지만 동양인이고 교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약간 다양성이나 이런 조화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큰 주제로 삼고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좀 소수자라거나 좀 다양한 뭐 그런 거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겪었던 것들을 조금 더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타코 얘기를 하게 되면은 멕시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멕시코는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이민법 관련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얹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뭐 정말 맛있는 타코 식당을 가니까 그 식당 주인은 멕시코에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몸이고 가족들은 다 멕시코에 있고 자기 혼자 여기서 이제 타코 식당을 하면서 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식으로 트럼프 얘기를 조금 얻는다거나 이 사람이 한국계이기 때문에 한국 얘기도 좀 나와요. 한국 음식이 나와요. 그건 이제 바비큐 편에서 맞아. 한국의 뭐 갈비라던가 우리 판에 구워 먹는 철판에 구워 먹는 고기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 또 스티븐 연 막 이런 사람 나와요. 그래서 되게 집중이 확 되는데 뭐 거기서도 이제 뭐 LA 폭동 얘기도 잠깐 나오고 그러니까 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미국에 정착한 한국인들의 얘기를 하면서 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되게 정치적인 얘기들이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를 그 화면으로는 엄청 맛있는 음식들로 도배를 하면서 그 셰프가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 편집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다 보고 나면 물론 우리는 이미 백인이 아니고 어쨌든 미국으로 가면은 소수 민족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약간 장착을 하고 보는 느낌이 있긴 한데 백인들이 만약에 이걸 봤다고 한다면 좀 다양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그 중국 음식을 아예 한 만두? 에피소드로 아니요, 그냥 중국 음식 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도 되게 감명 깊었었는데 사람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음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이걸 보고 딱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 음식은 더럽다, 위생적이지 못하다, 아니면 뭐 배가 아프다, 아니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재료를 쓴다. 근데 이거 진짜 편견이잖아요. 맞아. 근데 미국인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거든요. 안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사람을 차별할 때와는 약간 태도가 달라요.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나는 정말 머리가 아픈 걸?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음식에 대한 차별에서도 그 사람까지 넘어가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연출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끝에 가서는 이 음식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고 또는 그 음식 질 좋은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라는 정말 그 딱 음식 다큐의 본질을 놓치지도 않고 뭐 역사 같은 거 그런 지루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된다고 하면은 뭐 인포그래픽 같이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로 되게 재미있게 보여주기도 하고 보통 음식을 먹는 컨텐츠를 하면은 다들 일단 맛있어 하잖아요. 와 최고의 맛이고 진짜일까 싶을 정도로 막 VJ 특공대 이런 거 보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 셰프는 자기가 먹었을 때 맛이 별로 없다거나 뭔가 생경하다 싶으면 그냥 그걸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음식 무슨 질긴 뭐를 먹었는데 도저히 씹어 넘길 수가 없으니까 뱉어요. 근데 레스토랑에서 주방장이나 뭐 아무튼 서빙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뱉는 게 사실 무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화 체험하겠다고 와서.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미지를 제가 뭐 되게 많은 의미를 찾아낸 걸 수도 있는데 의미를 잘 의미 찾는- 찾기. 네, 의미 콜렉터. 근데 노력은 필요하니까 마냥 무조건 싫은 걸 좋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좀 긍정적으로 좀 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하나 꿈이 생겼는데 여기에 나온 전 세계의 식당들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 나도.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음식들의 특징은 다 맛이 있다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건 없어요. 그냥 거기에 다양한 사연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런 식으로 가치가 조금씩 다르다 뿐이지. 그래서 실제로 이 다큐에 나온 식당을 찾아가는 후기도 좀 봤거든요. 맞아. 검색을 해보니까. 마침 그 리스트 적어놓은 거 있더라고요. 블로그에. 진짜? 예. 그래서 갈 거예요. 제가 원래 올해 코펜하겐을 가려다가 네. 약간 잘 안 돼가지고 무산이 됐는데 이 다큐에 코펜하겐이 진짜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건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다짐을 좀 하게 만들었고 이거를 또 보다 보니까 그 한국 그 미디어인 다페이스에서 소울푸드라는 컨텐츠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소울푸드라는 시리즈도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소울푸드 같은 경우는 아예 한국인으로 딱 줄여서 뭐 교포라던가 제일교포 아니면 뭐 입양된 뭐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이나 북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한국 이주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자 문화에 맞는 집밥 가정식 뭐 이런 거 만들어 먹으면서 이제 그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되게 괜찮게 봤었는데 약간 좀 결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니 이게 근데 그 제목이 어글리 딜리셔스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게 그 엄청 고급 레스토랑에서 엄청 그 차려입은 어떤 그 직원이 이렇게 조용히 예쁘게 이렇게 주는 것만 우리가 좀 평가를 높게 하고 이런 거는 평가절하 당해도 되는 걸까? 어차피 정성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고 그래서 바베큐 편에 그 막 숯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열심히 고르고 맞아. 되게 이렇게 맛있게 굽는 그 아무튼 저기 요리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
데이비드 장이 먹고 너무 맛있다고 거기 가가지고 막 안아줘요. 그러니까 걔 맞아, 맞아. 그 요리사는 막 어색하면서 막 여기 눈물 약간 또록 맺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편에는 그 라비올리랑 덤플링이랑 약간 대결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라비올리랑 덤플링 약간 덤플링이 좀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많다. 이런 식으로 좀 콘텐츠가 진행되는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진짜 난 또 감동했어. 네. 아니 어글리 딜리셔스 이 어글리 딜리셔스에 대한 요리는 예쁜 것과 예쁘지 않은 것으로 평이 갈리면 안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좀 프리티. 아무튼 이 셰프에 대해서도 약간 찾아봤는데 이 사람이 아시안 퓨전 요리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래요. 한 2010년부터 2014년인지 아무튼 그 초반에 엄청난 스타로 떠올랐는데 자기는 아시안 퓨전 요리로 정의되기 싫다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한국식이라던가. 근데 이게 자칫 보면은 자기 정체성을 조금 거부한다거나 선을 긋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새로운 미국식이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면 퓨전이라는 거는 보통 퓨전 요리는 우리가 조금 먹기 힘들다거나 어려운 거를 우리식에 맞게 변형을 한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본인 음식의 가치나 편견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최근에 미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 네. 그 미국 여행 갔을 때 제일 많이 먹은 음식이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한데 아시안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하나같이 다 맛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같이 간 사람이랑 이제 얘기를 한 게 오늘 너무 많이 등장해. 그 어떤 음식을 얘기할 때 그분도 이름 하나 지어주면 어때요? 같이 사는 분을 얘기 안 약간 하면 홍찌 얘기가 안 이런 되는. 것처럼. 너무 혼밥을 안 하시나 봐요. 네, 저의 그 파트너가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여러 번 그 사람은 생각하고 말했을 것 같다 생각이 지금 들었는데 미국 음식이라는 거는 없다. 원래부터 미국 음식이라는 거는 자기 생각엔 없는 것 같다. 그냥 그렇죠.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음식이 미국 음식인 거지.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가서 뭐 아시아 퓨전 요리는 뭐 그냥 별로 난 안 땡기는데 이랬는데 난 미국 요리 먹고 싶은데 이랬더니 그게 아니야. 그게 미국 요리지. 멋있네. 이렇게 미국은 원래 그런 이민자들의 나라니까. 그래서 자기는 가가지고 꼭 그런 아시아 쪽에 어떤 배경이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뭐 먹었어요? 진짜 메뉴? 뭐 중국 요리도 많이 먹었고 한국 요리, 일본 요리, 태국 요리 다 맛있었어요. 지금 한국 얘기한 거. 네 가지 다. 김밥 버거 이런 걸 먹었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먹는 김밥이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모양도 좀 다르고 김을 싸고 있고 그 안에 밥이랑 여러 가지 뭐 야채랑 고기랑 이런 것도 들어있는데 약간 샌드위치 같은 느낌? 근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식 라멘도 우리가 일본에서 먹는 것만큼이나 맛있었어요. 그리고 뭐 중국식 치킨 요리 진짜 너무 맛있었고 태국 요리 이런 것도 하나같이 다 맛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 같은 이제 음식이 모르는 사람은 가서 난 미국 가서 중국 요리, 태국 요리 이렇게 먹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의 파트너는 미국 요리를 먹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방금 세훈님이 이야기한 그런 가치관이랑 통하는 것 같아서 좀 놀랐네요. 얘기하니까 또 먹고 싶어지네요. 어땠어요, 나? 어땠어? 좋아요. 실범의 어떤 평이 제일 중요하다. 좋아요. 근데 저는 봤거든요. 근데 뭐 또 보고 싶고 내가 찜한 콘텐츠 목록에서 저는 빼진 않았거든요. 다 봤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뭐 다시 보려면 볼 계획이 있어가지고 플레이입니까? 좀 플레이 할게요. 뭔가 이번 주제가 되게 어려운 게 원래 그런 음식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제 영업도 사실 자신이 없고 세부 씨가 말한 것도 되게 흥미롭긴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넷플릭스에 진짜 딱 잘 어울리는 그런 맞아요. 정말 누가 봐도 이건 넷플릭스가 만들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음식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음식 안에서 어떤 소수자로서의 어떤 얘기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찜하겠습니다. 왜 그 찜도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안 볼 거잖아. 안 볼 것 같은데.
뭐 기회가 된다면 집 목록이 무거워지시고 있는. 저는 그때 잠깐 봤었을 때 되게 재밌고 잘 만든 요리 컨텐츠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극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엄청 재밌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잔인하고 뭐 이래서 자극적인 게 아니라 되게 컨텐츠를 재밌게 만들어서 정말 잔잔하지 않아. 잔잔하지 다큐멘터리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진짜 딱 넷플릭스에서 만들 것 음. 같은 재밌는 요리 콘텐츠라서 나오는 그거 끌어가는 사람들도 입담이 워낙 좋고 맞아요. 완전 미국 사람들이라서 막 감탄사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막 금방 막 팍팍 껴안고 막 진짜 뭐 정말 약간 이게 확 해요. 그 감정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되게 자극적이어가지고 내가 본 가장 자극적인 다큐 중에 하나였어요. 되게 재밌었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코펜하겐 음식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코펜하겐에 갈 것 같거든요, 지금. 갑자기요? 눈물 흘린다. 곧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 리스트업 해가지고 네, 가시면 저 되겠네. 무조건 플레이합니다. 부럽다. 오. 코펜하겐에 어떤 음식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펜하겐에 예를 들어서 뭐 코펜하겐의 피자집, 코펜하겐의 바비큐집, 맛집 그런 속에 식인 거죠. 무조건 봐야겠네. 코펜하겐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렇네. 아예. 그래도 나 성적 좀 좋은 것 같아. 좋네요. 오늘 창마는 버리고 가야겠는데. 창마가 아니, 너무 저는 제 얼마나 안 제가 되네. 말하는 것도 버리고 싶은데. 신기하다. 근데 그런- 창마 되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막 미식가는 어, 미식가. 잘 알- 먹는 거 좋죠. 근데 보는 걸 안 좋아하나? 예, 그런 게 있고 그 남이 먹는 걸 약간 보는 것이 유쾌하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먹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술이랑 좀 좋은 반주를 하고 싶은 것 때문이지 제가 식욕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주말에 만약에 집에 혼자 있고 이러면 귀찮은 밥 안 먹어요. 그냥 건너 뛰어버리고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뭔가 어떤 좋은 사람들과 이제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하면은 되게 이왕 돈 주고 먹을 거면 되게 맛있는 거 먹자 약간 이런 사람이고요. 그렇다. 미식가랑 기왕 돈 쓰는 거 맛있는 거 먹자랑 약간 좀 달라. 다르니까 너무 것 같아요. 다르다. 근데 저도 약간 창마 쪽이긴 하거든요. 저도 사실. 가성비예요, 가성비. 약간 그래서 저는 이 뭐를 가져올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그래 나는 맥주나 술은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술을 좀 땡기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져오자 해서 제가 가져온 거는 아메리칸 셰프예요. 영화. 네,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저 그 찜만 해놓고 계속 못 맞아, 보고 저 있어요. 찜만 해놓고. 나 다 봤어 지금 얘기한 거. 대단하신데요? 옹칠이 정말 거의 진짜 마스터. 파트너 덕이다. 파트너가 진짜. 정말 대단하다. 중요합니다. 와. 뭘 보고 사는지가 결정되네요. 대단하네. 아메리칸 셰프는 사실은 그 음식 자체보다는 진짜 맥주를 엄청 땡기게 하는 영화인데 이게 특히 좀 더울 때 되게 맥주가 땡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음식이 쿠바 샌드위치예요. 쿠바 샌드위치 생각하면 막 여름에 그 더울 때 한낮에 맥주 한 잔 딱 시켜가지고 쿠바 그 치즈 잘잘 흐르는 고열량의 그 쿠바 샌드위치 한 입 먹고 크게 먹으면 완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좀 욕구를 되게 자극하는 영화인데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더울 때 뭐 저도 가끔씩 그런 맥주가 되게 땡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같이 보면 좋을 영화다. 여름 한낮의 주말에 이거 틀어놓고 맥주랑 같이 줄거리가 보세요. 뭐예요? 줄거리요? 줄거리는 사실은 그렇게 막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엄청 유명한 레스토랑의 이제 헤드 셰프인 이름이 칼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저기 스파이더맨 이번에 나온 거에 그 해피 역을 하신 뭔가 상상했을 때 되게 잘 드실 것 같잖아요. 맞아. 근데 그분이 이제 칼이고, 근데 이분은 평소에 이제 실력도 되게 뛰어나지만 너무 바빠서 뭐 아들이 어디 놀러 가자고 해도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좀 약간 뻔한 설정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요리 실력이 되게 뛰어난데 이 사람도 어쨌든 한 레스토랑에서 소속돼서 일하는 헤드 셰프다 보니까 그 레스토랑에도 오너가 있잖아요. 이 오너랑 좀 갈등을 좀 계속 뭔가 빚어요. 그러니까 오너는 어쨌든 이 레스토랑이 어떤 A라는 음식으로 유명하면 계속 그 메뉴를 제공을 해야 어떤 고객과의 약속이고 이런 건데, 뭐 칼 같은 경우에 좀 더 다른 음식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을 계속 빚죠. 근데 그러다가
이름부터 램지야. 램지라는 램지. 익명의 램지 왜요? 굳은 램지 갑자기. 익명의 비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없는 그런 비평가 있잖아요. 뭐 올리버 어디 가가지고 식당에 몰래 가서 이제 먹고 후기 남기고 되게 유명한 이제 비평가가 있는데 하루는 이 램지가 이 레스토랑에 이제 방문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얼굴을 모르니까 누가 램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레스토랑에 오는 손님들한테 좋은 음식을 대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칼은 당연히 좀 뛰어나고 좋은 다른 음식을 하고 싶은데 오너는 여전히 계속 같은 메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싸우고 막 갈등을 빚어요. 근데 그러다 결국 오너니까 그냥 무릎을 꿇고 원래 음식을 만들었는데 램지가 그날 엄청 혹평을 한 거예요. 너무 열받은 칼이 이제 폰맹인데 트위터까지 계정을 만들어서 DM을 날린다는 게 폰맹이잖아요. 실수로 이제 그 램지한테 공개 트윗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되게 이렇게 시비 거는 내용 있잖아요. 너 한번 다시 붙어보자. 약간 이런 느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램지가 그래 뭐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램지가 방문을 해요. 다시. 그래서 그날 또 이제 칼은 오너를 설득하죠. 막 이런 음식 저런 음식 하려고 하는데 오너가 계속 안 된다 하면서 하여튼 막 그래서 램지가 와 있는 상황에서 막 대판 약간 싸움이 나고 너무 열받은 칼이 결국은 집어 던지고 나가요. 그냥 안 하겠다고 나가버리는데 그걸 보고 램지가 또 약간 비꼬면서 트윗을 한 거야. 극대노한 덩치 이만하신 칼이 씩씩거리면서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서 램지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온갖 행패를 부려요. 아이고. 근데 그게 당연히 실시간으로 다 찍혀가지고 이제 뭐 SNS 올라가고 난리가 나고 이 사람은 거의 이제 진짜 몰락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전 아내가 있어요. 근데 전 아내가 항상 했던 얘기가 칼 당신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네가 정말 좋아하고 잘 만드는 걸 해라. 이렇게 옛날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약간 일자리 그만두게 되고 방황하다가 그 전 아내가 뭐 푸드트럭을 제공을 해줄 테니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음식을 해라. 이렇게 되면서 그 푸드트럭을 안에 이제 고치고 뭐 청소하고 이제 어떤 음식을 할까 하다가 이제 쿠바 샌드위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쿠바 샌드위치 혹시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쿠바 샌드위치가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게 보니까 그 미국의 플로리다랑 마이애미에서 많이 먹는데 쿠바 노동자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뭐 일하다가 그냥 이제 자기들이 쿠바에서 먹었던 걸 되게 간편하게 만들어서 먹는 건데 그냥 치아바타 빵 있잖아요. 그런 거에 안에 이제 햄 그냥 좀 넣고 그냥 치즈 넣고 그 머스타드 소스를 좀 이렇게 발라가지고 피클을 좀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다른 야채가 없어요. 뭐 양배추나 이런 게 없고 피클을 좀 많이 넣어서 이제 노릇노릇하게 구워요. 이제 영화 속에서도 이렇게 딱 구우면 빵 겉면이 노릇노릇하게 굽고 그 치즈가 녹아 흐를 때쯤에 딱 빼서 먹어라.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맛있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샌드위치인데 그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팔아요. 근데 처음엔 당연히 뭐 모든 서사가 그렇듯 잘 안 팔리다가 뭐 또 어떤 계기로 또 되게 잘 팔리게 되고 당연히 예상 가능하듯이 그 아들이 이제 방학이라서 같이 푸드트럭에서 같이 일을 도와주거든요. 되게 꼬맹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들하고 되게 친해지고 아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되게 화목해지고 아들이 아빠를 되게 좋아하게 되고 막 이런 내용도 있고 그 이후에 과연 그럼 이 쿠바 샌드위치가 얼마나 잘 될 것인가 그럼 그 넥스트 스텝은 무엇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예요. 근데 진짜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영화를 제가 보게 된 계기는 이 영화라는 존재를 알기 전에 저희 학교 앞에 그때 쿠바 샌드위치 집이 생겼어요. 그 테이크아웃으로만 하는 조그만한 그 가게가 생겼었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고 그냥 배고플 때 한번 시켜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있는 게 되게 대단한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되게 더운 여름에 그 엄청 녹아있는 치즈와 기름진 햄이랑 이런 거를 먹으면 맥주가 너무 땡겨서 그때 맛있겠다. 처음에 맥주 안 팔아가지고 막 편의점 가서 맥주 사와서 노상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맛있었고 뭐 가격도 그렇게 안 비쌌고 간편하게 막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여름철에 약간 학생들이 좀 많이 먹게 됐어요. 우연히 거기가 장사 잘 안 되는 위치였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먹었고 이 영화를 보고서도 되게 좀 시각적으로도 즐거웠지만 그 먹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맥주가 너무 땡기게 하는 영화더라고요. 뭐 저는 그래서 뭐 이 주제에서 맥주로 포지셔닝을 했다. 차별화됐네요. 차별하죠. 네. 술이 땡기면 술은 언제든 땡기니까. 그럼요. 술이 땡기면 안주도 같이 드세요. 뭐 이런 어떤
그래요. 근데 이제 영화 안에서 쿠바 샌드위치도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헤드 셰프니까 자기가 일했던 레스토랑에서 이제 요리하면서 그런 장면들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고급 레스토랑의 어떤 그런 요리들 그런 거 하는 것도 되게 나오고.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맛있겠구나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음식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애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고 좋아하는 거면은 뭐 창마에 한번 추천을 제가 더운 나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저의 어떤 아이덴티티에 되게 잘 어울리는 영화다. 더울 때 보셔야 돼요. 이건 겨울에 보면 안 돼. 여름에 딱 한낮에 맥주랑 같이 보세요. 그러면 해볼까요? 7분 아이 뭐 괜찮아요. 잠깐 저는 짤이라도 잠깐 보고 좀. 짤이요? 쿠바 샌드위치를 검색해보는 것 같은데. 이석 토스트 아니에요? 아 선생님 이삭 토스트 근데 완전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쿠바 샌드위치 아니에요. 아니구나. 선생님 그거는 오해할 그냥 뻔했네요. 아들한테 해주는 거였나 아무튼 그런 아, 거였고 맞아, 맞아, 쿠바 맞아. 샌드위치 아니에요. 오 깜짝이야. 약간 오히려 그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그 미국식 핫도그 그런 느낌에 핫도그? 가깝지 않아? 미국식 핫도그. 난 그러니까 미국에서 핫도그 먹은 적이 없어서. 파니니야 파니니. 빵이 이렇게 큰 빵이 이렇게 있고 맞아, 맞아. 그 빵 위에 되게 간단한 야채랑 그 뭐지? 햄도 있고 고기도 있고 고기 뭐. 넣고 겨자 소스 막 많이 하고 맞아, 맞아. 치즈 올려가지고 피클 겁나 넣고. 딱빵 두 개 이렇게 딱 겹쳐가지고 먹는. 전 칠봄이 봤으면 좋겠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칠봄이 이걸 보고 왠지 집에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칠봄이 좋아하는 키스씬? 잠깐만요. 키스씬이 있었나? 칼 씨랑 하는 건가요? 너무 기억이 안 나네. 스칼렛 요한슨 나와요. 그리고 진짜요? 여기가 좀 재밌는 게 해피잖아요. 이 네. 아저씨가. 그래서 감독님이 그 어떤 이 인맥이 넓잖아요. 그래서 로다주도 나오고 스칼렛 요한슨도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게 그 뭐지? 마블? 어벤져스 어벤져스에 멤버들. 나왔던 분들이 카메오처럼 많이 나오고 네. 스칼렛 요한슨 처음에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그 매니저 중에 한 분 이렇게 나오고 찜할게요. 여전히 웬일이야? 찜이에요. 안 돼. 웬일이야? 하는데 아니 아니야 선방했다. 아니 일단은 근데 저는 저는 한국에서만 뭐 다들 한국에서만 살았긴 했지만 그 다른 외국 그 요리 영화를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공감이 가지 않았던 게 제가 더 셰프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미슐랭 그 뭐 감독이라 해야 되나 심사위원이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고 몰래 찾아와가지고 이런 걸 평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서 셰프들이 엄청 예민하게 막 화내요. 오늘 찾아올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아니요. 네. 그 분량은 되게 적어요. 아 진짜 앞에 그냥 이 사람이 왜 쿠바 샌드위치를 만들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아니 그 블로거 때문에 쿠바 샌드위치를 만든다는 게 그러니까 일자리를 뭔가 그만두게 되고 그래?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든다. 요거를 딱 보여주는 장치인 블로거 거죠. 때문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는 그걸 듣고 나갈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 마블 시리즈를 아이언맨 1부터 다시 이렇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그 스칼렛 요한슨이랑 정말 잘 로다주랑 얘기했다. 그렇지. 많은 분들이 나온다고 하니까는 또 한번 뵙고 인사를 드려야 돼가지고 모니터상으로 인사를. 네, 팀을 하고 또 거기에 아무튼 제가 포스터 같은 걸 봤는데 뭐더라 그냥 뭐 빈속에는 절대 보지 말 것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우 좀 구차하다고. 구리다? 구차하긴 한데 어. 뭐 요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음. 그래가지고 한 번은 볼만해서 찜을 알겠습니다. 할게요. 나가요? 애매한데. 아니 한- 나가진 않을 것 같아. 30초 전까지 왜냐면 나가게 할래. 계속 찜을 해놓고 안 계속 먹을까? 안 보고 있었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그러니까 나도 찜을 계속 했어요. 지금 이 창마가 얘기한 스토리를 들으니까 나갈까 하다가 고민되네요. 램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맞아.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 아. 램지가 뒤에 또 나와요. 그니까. 램지가 또 푸드트럭 평가하는 거야? 과연 그럴까? 램지 진짜. 그리고 저는 그 되게 반전이 좀 있어. 그거. 램지랑 동업? 존 파브로 그 감독 연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해피 그 역 하는 거. 그래서 볼까 말까 싶은데 일단 찜 해놓고
맥주 땡길 때 볼게요. 좋네요. 맥주 하나 음. 먹으면서 보세요. 저는 사실 봐서 뭐 안 본 게 뭐예요? 근데 이것도 제 파트너가 보자고 해서 봤던 파트너님이 진짜 영화인데 진짜 오늘의 네. 숨은 공로상이다. 그러니까. 진짜. 제 근데 5회 멤버. 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재밌어요. 뭐랄까 엄청 참신하지는 않지만 나름 맞아. 되게 기분 좋게 볼 수 음. 있는 영화고요. 제가 만약에 안 봤으면 재생을 했을 거고요. 두 번 보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그건 뭐 그럴 수 있어, 맞아. 가볍게 보기 좋아요. 선방했네요, 음. 정말. 이렇게 의욕이 없는데 말이야. 맞아. 음. 나갈 뻔했어. 찐목록에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 꽁치리 저는 아주 기대가 커요. 아이고 정말 그 동업자와 함께 지금, 사는 동업자래, 어, 동반자와 함께 동업자 함께 사는 꽁치리 꽁치리. 뒤에 그 파트너분이 보이는 거 같아.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 파트너의 여러 추천이 있었지만 제가 다 왜요? 거부하고 제가 골라왔고요. 그 이유는 저한테 솔직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말했던 이 세 개 다 봤다고 했잖아요. 이 세 개 다 봤는데 저는 이런 음식들에 별로 동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화려한 불쇼 막 하면서 뭐 고기를 굽고 쿠바 샌드위치가 사실 막 나오고 막 뭐 태국 요리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봐도 눈이 즐겁다는 생각은 드는데 먹고 싶다. 너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잘 안 드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뭔가 봤을 때 먹고 싶다고 정말로 생각했던 게 뭔지 생각해봤어요. 근데 저는 님들 그거 저한테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일본 요리를 보면 일본 요리 막 하는 요리를 하는 장면이라던가 먹는 걸 보면 그건 되게 먹고 싶어요 늘. 그래서 생각해보면 약간 되게 유명한 고독한 미식가라던가 심야 식당이라던가 이런 일본 요리 드라마들 있잖아요. 님 안 보셨나요 아무도? 전 심야 식당보다 잤어요. 다 봤는데요? 심야 식당 음. 포기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 너무 먹고 고독한 싶어지거든요. 미식가는 뭐지? 혼자 고독? 그 다니시는 아, 남자분. 네. 그분 얼마 전에 한국에도 막 왔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 한국 성시경 편도 나오고. 있어요. 그분들 그래 저는 그런 걸 보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제가 저의 최애 영화로 꼽았던 조제 영화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내 집에 처음 그 사토시가 요리? 갔을 때 음. 할머니가 아. 계란말이 이렇게 해서 주거든요. 아. 그리고 사토시가 그걸 진짜 맛있게 네. 먹어요. 저는 그게 제가 평생 봤던 어떤 컨텐츠에서 봤던 요리 중에 제일 먹어보고 싶은 요리였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제가 골라온 드라마는 빵과 수프, 고양이와 함께하기 좋은 날이라는 일본 드라마입니다. 제목. 저기 일본 왓챠에서 봤어요? 아니요 보진 않았는데 깜짝 놀랐네. 아무도 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왔어요. 이게 왓챠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고요. 드라마이고 2013년작이에요. 근데 지금 봐도 조금도 촌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일본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카모메 식당을 재밌게 본 사람이라면 저는 100% 이 드라마를 좋아할 거라고 확신하고요. 이거는 한 에피소드가 한 50분 정도예요. 그리고 총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보기 좋고 빵이 나오나요? 그렇죠. 빵과 스프. 네. 근데 저도 사실 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일본 근데 빵은 뭐 있지? 일본 빵이 뭐 있죠? 일단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은 아키코라는 중년 여성이 나와요. 아키쿠. 중년 여성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카모메 식당 주인으로 나왔던 고바야시 사토미라는 배우가 또 나와요. 근데 이 주인공이 엄마를 갑자기 사별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이 엄마가 딸을 이제 혼자서 키운 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딸을 키웠냐면 동네에서 자그마한 식당을 평생 이제 운영하면서 딸을 이제 홀로 키우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 딸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막 돌아가시고 나선 직후에 회사에서 갑자기 이 사람을 격리부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편집을 해왔는데 편집자로 살았는데 갑자기 격리부로 가라고 하니 부당하다 하면서 회사에 욕을 했지만 되지 않았고 결국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그만두고 엄마가 하던 가게를 자기 스타일로
이제 리노베이션을 해서 거기서 식당을 차리게 되면서 이제 에피소드가 흘러가는 거예요. 요리를 원래도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열기 전에도 되게 요리하고 먹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제 혼자서 퇴근하고 돌아와가지고 이게 고등어 같은 그런 등푸른 생선을 되게 맛있게 구워요. 바싹 이렇게 구워가지고 집에서. 되게 일본 그 특유의 되게 단정하고 어. 예쁜 그 식탁 있잖아요. 네. 그런 식탁에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생선 구운 거를 먹어요. 정종이랑 함께. 정종을 또로로로로 와. 따라서 마시면서 화려하지 않은 음식인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어에다 그 무 올려가지고 먹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막 너무 맛있겠다. 식당을 열까 어떻게 고민하면서 이제 뭐 살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계란물을 이렇게 쫙 부어가지고 프라이팬에서 이게 몽글몽글하게 이제 그 계란 계란말이? 요리 같은 거를 또 막 하는 거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맛있게 조린 무조림 같은 거 있잖아요. 우와. 일본식 무조림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또 정갈하게 놓고 정종이랑 차차차차 정종을 되게 좋아해요. 맛있겠다. 혼자 그렇게 혼술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저 청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거 보면은 저렇게 술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렇게 해서 그런 장면들이 막 나와요. 그러다가 이분은 원래 식당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무슨 요리를 할까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요리부터 찬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 가게를 열어요. 그래서 샌드위치가 딱 2종류밖에 없어요. 뭐냐면 참치? 아니 시금치와 달걀이 들어간 샌드위치랑 맛있겠다. 그다음에 햄이랑 되게 신선한 치즈가 올라가 있는 샌드위치 2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빵을 고를 수 있어요. 빵을 그 치아바타랑 영국식 부드러운 빵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수프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 식당을 열어요. 그런데 고양이는 언제 나와요? 사람들이 너무 맛있어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 샌드위치가 되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요리하는 되게 파란색 그 시금치가 차차차차차차 이렇게 구워지는 저기 슬로즈 업신들 그다음에 신선한 치즈가 이렇게 쫙 얹어져서 만들어지는 샌드위치. 왜냐면 너무 먹고 싶어. 아니 묘사 너무 잘해. 그래서 그게 별거 아닌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그 샌드위치를 그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이 한 입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맛있는 샌드위치가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딱 리액션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스프 따뜻한 거 마시면서 오 진짜 맛있다. 약간 이런 표정이 다 드러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식당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와중에 이 아키코랑 같이 살고 있는 반려묘가 중간중간에 계속 등장해서 막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세우고 주인이 오면은 가가지고 몸 비빈다던가 그다음에 밥을 뭐 혼자 혼술하고 있으면 식탁 밑에 와가지고 냥냥 한다던가 그 막 아니면 주인이 나가거나 혼자 집에 혼자 남아서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고양이가 나온다던가 이렇게 고양이를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야기는 사실 커다란 사건이 있진 않아요. 근데 이 아키코가 식당을 하면서 손님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너의 출생의 비밀이 있어. 갑자기? 그러면서 강렬한데? 엄마가 젊었을 때 같이 일하던 동료 아줌마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너의 아빠가 아무래도 스님이었던 것 같아라는 얘기 갑자기 해주거든요. 막장으로 가나요? 막장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식당 그 같이 소리야? 일하던 가게에 손님으로 오던 스님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스님이랑 너네 엄마랑 뭔가가 있었던 것 같다고 우린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스님한테는 그 스님이 어디 절에 있었는데 지금은 스님의 아드님이 그 절을 이어서 운영하고 계신데라는 걸 얘기해주고 가요. 이제 그러면서 야키코는 아무런 가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절에 찾아가 보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어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자기의 몰랐던 스토리를 발견하고 이 아키코가 엄마와 사별하고 원래 평생 일하던 일에서 그만두면서 시작하잖아요. 이 일이. 이제 이 4개 에피소드는 이 아키코가 이런 커다란 삶의 변화 앞에서 어떤 선택들을 해 나가는지를 굉장히 담담하면서도 차분한 리듬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맛있게 정갈하게 차린 음식들이 나오는 거고 귀여운 고양이가 있고 그 식당이 있는 동네 사람들이 같이 나와요. 근데 이 영화의 굉장한 매력 포인트는 굉장히 잔잔하고 조용할 것 같지만 이 마을의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왜요? 꽃집 하는 아저씨랑 문구점 하는 아저씨랑 맞은편 집에서 카페를 하는
아줌마가 나오거든요. 할머니 같은 분이. 근데 이 아저씨 둘은 이 아키코한테 끊임없는 어떤 지원과 지지를 해주는 굉장히 다정한 이웃으로 나오고요. 카페를 하는 할머니는 되게 잔소리쟁이에요. 막 참견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되게 친데레야. 이런 식으로 캐릭터들이 되게 살아있는 사랑스러운 이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웃들이 같이 모여서 막 맛있는 소고기를 막 구워 먹고 이야기 나누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이 아키코가 알바생을 이제 채용을 하는데 그 알바생이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엄청 모든 게 어설프게 걷고 뭐 이런 게 되게 어설퍼 보이는데 굉장히 속이 깊고 조금은 오히려 훨씬 나이가 많은 아키코한테 굉장한 힘이 되는 그런 알바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알바생과 이 사장님의 관계도 되게 흥미로워요. 뭔가 이렇게 되게 매 순간 집중해서 봐야 하는 드라마가 아니라 약간 퇴근하고 나서 틀어놓고 혼술 같은 거 하면서 보기 딱 좋은 그런 힐링 작품이에요. 카모메 식당이 딱 그런 느낌인 것처럼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뭘로? 저는 재생할게요. 왜냐면 와우. 저는 일본 영화를 좋아하고 와우. 고양이를 좋아해서 그냥 고양 그리고 게다가 정종이잖아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사실 음식은 별로 관심 없고 이 세 가지 때문에 보고 싶고 저도 같이 사는 그 분이 고양이 진짜 좋아하고 일본 영화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둘이 그냥 주말에 이렇게 낮에 그냥 틀어놓고 뭐 먹으면서 그냥 보면은 되게 잔잔하게 좋을 것 같아서 고양이를 너무 보고 싶네요. 아까 검색해보면 고양이가 맞아. 너무 귀여워서. 너무 귀여워요. 고양. 그 고양이가 나름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약간 이 드라마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고양이를 통해 드러나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찜입니다. 저는 잔잔한 걸 별로 안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일본 컨텐츠들 특징이 있는데 주변 인물들이 약간 과장되는 면이 있거든요. 캐릭터들이. 뭐 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심야식당도 그게 좀 심해가지고 제가 뭔지 알 약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일본 영화들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건 과장된 캐릭터들은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래요? 맞아. 그 막 안 나올 것 주변 같은데. 뭐 동네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뭔가 다들 역할이 하나씩 부여된 그런 캐릭터인가 뭐 그런 생각이 전혀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엄청 평범한 사람들이고 이거 감독이 인터뷰한 거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이 감독이 자기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를 기억하면서 이 시나리오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 보여주고 싶었냐고 했더니 되게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되게 서로 그냥 작은 마을이니까 뭐 서로가 서로를 좀 멀리서 계속 지켜봐주는 그런 느낌 있는 마을이 있잖아요. 시골 마을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을들 그래서 크게 터치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누군가 예를 들면 여기서 나키코네 식당에 갑자기 임시 휴업을 해요. 그러면은 그 맞은편에 있다 할머니가 그냥 슥 와가지고 왜 문 닫아?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고 그리고 약간 보이지 않는 도움을 조금씩 주고 약간 이런 정도의 느슨한 관계들이 보이는 그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사람을 안정감 있고 따스하게 만들어주는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찜이다 이런 걸. 찜이다. 찜. 찜을 하고 7번 왜 표정이 애매한데. 아니 전 나갈게요. 이럴 수가. 많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짜? 네. 아니 저는 일본인데 근데 그 일본 드라마 중에 먹방이나 요리, 쿡방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잔잔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고독한 미식가나 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와카코와 술이라고 술 먹으면서 막 진짜 맛있다 안주 막 이러면서 그 고독한 미식가 여자 버전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뭐 하나씨의 간단 요리라고 막 그 냉장고 파먹게 하면서 막 맛있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오이시 예, 이러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요리에 대해서 맛 표현을 하고 진짜 맛있네요. 우메 막 이러면서 오이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그 일본의 먹방 드라마는 좋아하는데 이거는 너무 그냥 그 잔잔한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맹물 같다. 어. 레몬 저희 그 회사 식당에 있는 그 레몬 물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맛없어가지고 그냥 안 먹으렵니다. 맞아요. 되게 잔잔해서 되게 자극적인 맛을 찾는다면은 안 좋을 수 있어요. 자극적인 거 음. 좋아해요.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어떤 분이 그 저희 코멘트 달아준 것 중에서 뭐 수능 끝나고 이제 볼 것들 이런 것도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아마 언젠간 할 것 같은데 그 시즌에 맞추거나 뭐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도 약간 이렇게 좀 추천을 받고 싶은 뭐 상황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이제 하겠습니다. 저희도 예. 좋아요. 그런 게 제안을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맞아요. 저희는 댓글을 너무나 기다리고 그럼요. 있답니다. 요새 댓글이 잘 안 달려서 너무 슬픈데요. 댓글 하나에 네. 울고 웃고. 아무튼 들으시고 울진 않았어요. 좋으셨으면 그냥 혼자 좋아하지 마시고 주변에 약간 얘기도 한번 해주시고 그럼요. 하하하. 별점도 좀 주시고 그럼요. 저희가 왓챠랑 넷플릭스 진짜 헤비 유저들이니까 되게 좋은 거 많이 추천해드릴 수 있어서 갑자기 우리를 영업하고 있어. 아시겠죠? 주변에 이제 한 명씩은 꼭 다단계 같네. 한 명한테는 꼭 추천해주기 약속.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재미난 무언가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이야. 네. 방송국 노예들은 집에 갈게요. 하나, 둘, 셋. 두둥.